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는 종목들을 하나씩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료 관련주들을 묶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미래생명자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9시 21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는데요. 러시아의 흑해 항구 공습 소식으로 곡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사료 관련주들이 바로 오늘 장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미래생명자원 오늘 장에서도 25% 넘는 급등 흐름이 나왔고 지금도 거의 20%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료 관련주 그리고 식품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좀 지속제가 더욱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 엠파로 딱 나와주고 있습니다. 딱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엠파 파동을 얘기할 때 뭐냐면은 상승했던 부분 이 있고 그 부분을 조정이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상승했던 가격대를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딱 차트상 관점으로도 딱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곡물 관련주나 사료 관련주나 이런 부분들은 겨울로 오면 올수록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동을 잘했던 부분을 이런 부분을 제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는 사료 그리고 곡물 이런 가격들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못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나와줄 거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종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 있고 AI 같은 경우는 딱 돌파 신호가 나왔을 때 이 가격대에서 이제 포착 신호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부분대가 나왔고 포착 이후로 어떻게 보면 17%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전에 어떻게 보면은 AI 이 검색기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들 수익을 챙겼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더욱더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저는 종가쯤에 한번 들어가는 전략이 좋다. 아까도 20%대 얘기해드렸었는데 그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종가까지 좀 흐름을 지켜보자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전에 나머지 종목들이 상한가까지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지금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종가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료 관련주들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단기에 끝날 이슈가 아닐 것 같은 상황인데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N자 파동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도 이 사료 관련주들이 겨울로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불을 붙이는 것처럼 공습 이슈까지도 나온 상황이죠. 오늘 장에서 AI 시스템이 잡은 종목들 가운데서는 가장 크게 슈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I 시스템은 정확한 시점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바로 캐치를 해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잘 찾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자 메시지 받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관련주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조동아원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장에서는 10시 5분경에 미래생명자원 다음으로 AI 시스템이 짚어줬습니다. 자, 19%또 가까이 넘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미래생명자원 한번 잡고 또 너무 올라가니까 그 다음 주자를 잡은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지금 오늘 장에서 장 초반에서 빚을 받았던 종목들은 흑해 관련주였던 다들 곡물 그리고 사료 이쪽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조동안 같은 경우도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다 흐름새가 약간씩은 조금씩 다르다. 아까 방금 말씀해드렸던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엠파 파동으로 나면서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고, 사조동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기간 행보가 겹치다가 이제는 대량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테마가 지금 전체적으로 확산이나 되고 있는 부분이, 사조동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9월 말에 흑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항만이 이제는 좀 딜레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까 미래생명자원이나 이런 종목들은 상승세가 컸던 부분이 있고 눌려줬던 모습세가 있는데, 사조동항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장에서 올라가 준다는 거는 이쪽 이제 곡물이나 이제 사료 이쪽이 장기간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게 시장의 심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쪽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못해도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매물대 가격에서 지금 저항을 맞으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 윗꼬리가 또 이제는 종가상에 어디까지 위치할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가격대인 61선 가격대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충분히 종가에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사조동아원 같이 살펴봤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장에서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닥권 종목에서 시세 분출이 나오는 종목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료 관련주들 앞으로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61선의 가격대를 유지를 해준다면 사조동아원도 신규 진입하기에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세세하게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우리 이정호 멘토님의 앞으로의 전략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향후 전략들을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묶어서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종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성홀딩스 살펴보시죠. 10시 8분경에 가장 후발주자로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 16% 넘게 또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조동아원이랑 비슷하게 윗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오늘 장에서 재밌는 점이 뭐냐면, 지금 곡물 사료 이쪽 테마를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잡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미래생명자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조동아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인 신성홀딩스를 잡았는데, 이 주가의 흐름들을 다 보면은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 대장주, 그리고 2등주, 3등주 이런 식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장주가 급등세가 나오고, 그 다음 종목들 이제 따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그 다음 2등주, 그 다음 3등주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은데, 수익률적으로도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 포착하고 나서 두 자릿수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에 약 8%대 상승세를 보여줬고,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 3%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입을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대장주를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장주를 놓쳤다 생각이 들면은 2등주, 그 다음에 3등주를 들어가면서 수익은 조금이라도 낮을 줄 모르겠지만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아까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엠파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상승하고 조정이 들어오는데 상승했던 가격대를 지켜줬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줬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승세가 더 크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차트를 보면 다른 흐름이 나와요. 비슷하게 올라갔던 모습세는 나왔습니다. 바로 올라갔다가 꺾였는데 올라갔던 가격보다 더 이탈을 했던 모습세가 나왔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올라가도 상승세는 조금 약한 모습세가 나온다. 그 말은 우리가 대장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올라갈 땐 더 빨리 올라가고, 조정이 들어와도 덜 빠지고, 그 다음에 재차 올라갈 때도 더욱더 올라가주는 모습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차트의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에서 만약 테마주를 공략을 하려고 한다면 이왕 들어가는 거 2등주, 3등주보다는
대장주를 공략하면서 들어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대장주를 놓칠 경우에는 이동주를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짧게라도 수익을 챙기고 나온 전략, 이런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3%대 정도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하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같은 테마에 이 종목이 이제는 더 빛을 발하면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감보다는 만약에 지금 신성홀딩스를 들고 있는데 물려있는 분들은 저는 차라리 미래생명자원을 공략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차라리 물려도 대장주가 맞다, 이런 주식의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사료 관련주들 안에서의 흐름, 대장주에서 2등주 그리고 3등주로의 흐름이 넘어갔다는 걸 AI 시스템이 언제 포착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생명자원을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사조동아원, 그 다음에 신성홀딩스를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오늘 장에서 세 가지 종목이 다 슈팅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걸 지속하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신성홀딩스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연한 N자 파동을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조금 약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죠.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미래생명자원과 같은 전략들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그때그때 맞춰서 포착을 해내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는 이 AI 시스템 여러분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우 멘토님의 꼼꼼한 세심한 전략들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팍스 통신망의 문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장중에 이정우 멘토님의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료 관련주들의 흐름은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신고가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DI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9시 50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죠. 엔비디아의 주가 강세로 소부장주들이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I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데 특히 HBM과 관련해서도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떨지 오늘 장에서의 탄력은 9%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가 더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D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늘장 흐름이 되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장 초반에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반도체 관련의 흐름들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HBM만 나왔으면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옥석 가리기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전자 못 가죠. 근데 SK하이닉스 잘 갑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올라가고 거기서 KC텍, 테크잉 그리고 DI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1분기까지는 적자가 나왔어요. 작년 4분기도 그렇고요. 근데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하고 이제 3분기도 이제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실적이 더욱더 올라가줬던 모습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24년도 예상치 실적은 작년보다 올라가주는 모습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못 가는 종목들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관련해가지고 테스트가 아직 미완료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못 가고 DI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이제는 대응을 할 때 이제는 좀 더 유심히 있게 봐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게 아니라 사는데 이유가 있어야 된다. 차라리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아니면 차트상 어떻게 보면 우상향을 돌렸던 부분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조정은 들어오지만 이런 조정
상태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반도체 열풍이 불 때, 국내 반도체 열풍이 불 때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DI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다. 지금도 오늘 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매물대 자리에서 이제 걸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자리에서 지켜주고 있는 부분, 이런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는 그 어느 부분보다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관련주니까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종목보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DI처럼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DI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거래일 연속으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물대에 어느 정도 도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대 안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켜진다면 그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DI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멘토님께서 추가적인 전략을 팍스통신망 안에서도 공개를 해주실 거니까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이렇게 제가 시간 내서 알려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급등 흐름 연출하는 종목들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시점에 맞춰서 포착을 해줍니다. 이런 AI 시스템을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방송 끝날 때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만나봤던 5가지 종목들 중에서는 마지막 종목이죠. ABL 바이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I 시스템이 참 사랑하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9시 11분경에 포착을 해냈고요. 장중에 오늘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낸 것 같은데 멘토님, 지금은 뭐 철저히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구간일까요? 지금은 보유자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저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4만 원대 이 가격대를 조금 더 지켜주는 모습세가 좀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이비엘 바이오 이 종목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세나 이런 부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느끼는 점은 뭐냐면은 좋은 종목들이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게 거의 가위바위보 게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느 날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 반도체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좀 주춤하면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고, 약간 이런 양상이 나오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세가 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장일 때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조금 더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고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비중 조절을 하면서 들어가는 전략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 이 종목 더 갈 거야 하면서 비중을 많이 태우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 어느 정도 태운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또 사고 이런 전략이 좋다. 왜냐하면 추세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상향 추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가 고점에서 조정이 들어와서 겁먹으면서 팔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는 차트 요 자리 구간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더 오갈 거야 하면서 모아갔는데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오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손절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다. 그 말은 처음에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느 정도 1% 정도 이내로만 들어간 다음에 추세를 지켜보면서 떨어져라 하면서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그때 모아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가는 전략, 이런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면서 제약바이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약바이오 업종 하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서는 또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그 흐름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ABL 바이오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느끼기도 하지만요.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4만 원대가 지켜진다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 흐름이 조금 약해졌을 때 반도체와 2차 전지로 약간 수급이 다시 넘어갔을 때를 우리가 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바이오 아직도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멘토님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오늘 장에서 계속해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괜찮은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종목을 내가 한 가지라도 꼭 AI 시스템을 통해서 얻어가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문자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 이벤트입니다. 방송 끝날 때부터는 문자 메시지 받지 않으니까요. 꼭 방송 끝나기 전까지 50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AI 시스템은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들을 잡아내고 있는데요. 자, 멘토님 어떤 종목이 또 오늘 장에서 AI한테 포착이 됐을까요? 저는 이렌시스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렌시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발 어떻게 보면 부픽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부픽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추석 전에 나온다라는 설레발 뉴스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로봇 관련해가지고 한 차례 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뭐 부픽 가격이 뭐 얼마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이제는 가격까지 나왔던 부분은 이제 출시일까지도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요즘에 삼성전자 행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갤럭시 링 같은 경우도 나오자마자 진짜 어떻게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갤럭시 링보다는 보픽 관련해 가지고는 이 개발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오래 걸렸던 부분이 있어요. 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성도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하면서 끌고 올라가는 전략이 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할 때 차트를 볼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저항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딱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면 그때 따라가는 전략도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 돌파를 시도하면서 그때부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10% 정도로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심히 지켜보자. 보픽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다 왔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렌시스, 인탑스 이런 종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AI가 이제는 포착 시점도 했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너무 좋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렌시스 살펴봤습니다. 로봇 관련주 안에서 삼성전자의 보픽 출시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또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이슈로 로봇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같이 했던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급등이 나오면 따라가는 전략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종목별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 멘토님의 의견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죠. 어떤 종목은 따라가는 것보다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다면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 전략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픽 출시가 된다면 그때까지의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0%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멘토님의 추가적인 코멘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멘토님의 향후 전략들, 앞으로의 전략들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팍스
통신망 준비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50분 전까지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종목만 만나보긴 아쉬우니까 또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이번에는 어떤 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제일 재밌는 거는 싸움 구경이다라고 하잖아요. 가장 지금- 신나 보이십니다. 네, 대명 선호 시즌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고려 아연 그리고 영풍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분 싸움이 나오면서 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메이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싸움 잘하는 애들보다는 싸움을 좀 못하는 애들 이쪽이 좀 더 재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명 선호 시즌이랑 지금 에림당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TA 항공 관련해 가지고 뭐 인수를 한다 만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대명 선호 시즌 쪽으로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 인수 자금이나 이런 부분, 현금 확보나 이런 부분이 대명 선호 시즌이 더욱더 낫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1차적으로 봤을 때 고려 아연이랑 영풍이랑 지금 봤을 때 누가 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나요? 물론 영풍이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만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최고가를 찍어주면서 더욱더 올라가주는 모습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명 선호 시즌이나 에림당 같은 경우에 주가가 극명하게 나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비발디나 이제 콘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이제 항공 쪽까지도 한다라면 시너지 효과는 더욱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외국인들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이제 여행을 올 경우에 패키지를 이제 원 패키지로 자기네 거를 다 구성을 하면서 더욱더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대명 선호 시즌이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하는 게 더욱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주가나 이런 부분도 상승세가 눈에 띄게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AI가 지금 포착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가격대에서 지금 포착을 했던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점이라고 지금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고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들어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그 말은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고 조정을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점이라고 이 종목 진짜 좋은데 차라리 저점인 종목을 샀다가 소외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많았었는데 이 대명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고점이더라도 이 재료가 계속적으로 꾸준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명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한 번의 상승세는 더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주가나 이런 부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해드린 부분이 큰 부분이고 지금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적자가 계속적으로 지속은 됐지만 많이 줄었던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냐? 적자가 계속적으로 많았지만 이 부분이 흑자 전환으로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턴 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기업이 이제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제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꾸준히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